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게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81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경기 부양안의 핵심은 115억 달러 규모의 개솔린세 환급입니다. 차량 소유주들에게 400달러씩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 50센트로 인상합니다. LA시는 오는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 4센트로 오릅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 평균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가 오늘 갤런당 5달러 91.9센트, 오렌지 카운티가 5달러 87.4센트 기록했습니다. 곧 6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 부스카이너 15지구 시의원이 중도 하차를 선언하고 리 카루소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과실 소송으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리그의 산불이 진화율 15%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20채가 전소됐고 11채는 부분 파손됐습니다. 한인타운 벌몬가 3가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이 시간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몬길 전체는 통제된 상태입니다. 대학 졸업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남가주 대학들도 다음 주부터 대면 졸업식과 온라인 졸업식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인타운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는 무료 건강검진이 진행되는 커뮤니티 건강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했고 연방의회에서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올가을이 되면 백신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비하와 동성애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문화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임명이 일주일 만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이 낙마하는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권영세 통일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시즌 21호 골을 터뜨리며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1위인 살라흐를 한 골 차로 따라붙으면서 최초의 아시아 출신의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탄생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리그 2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마이애미가 필라델피아를 99대 90으로 꺾고 동부조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댈러스는 피닉스를 113대 86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3패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6차전에서 LA 킹스는 에드먼튼에게 2대 4로 패하고 시리즈 전적 3승 3패 동률이 됐습니다. 내일 열리는 마지막 7차전에서 2라운드 진출팀이 확정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4.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지금도 많이들 하시나요?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이야기, 옛날에 그 영화 때문에 많이 읽어 나왔었죠. 13일에 오늘 금요일입니다. 근데 또 요새는 13일의 금요일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오늘 같은 날 또 제이슨 가면 쓰고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영화 주인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3,000명을 결국 넘어섰습니다.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가 3,4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주 내 4,000명대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 5월 10일 처음으로 2,000명대로 넘어섰고 그리고 5월 12일인 오늘 3,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뭐 주말분이 포함되거나 한꺼번에 보고되는 경우 3,000명을 넘어선 적이 있었고 2,000명이 넘어선 적이 있었지만 이같이 갑자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평가입니다. 7일 동안 집계된 일일 확진자 수 평균치도 2.6%가 상승한 2.6%로 지난달보다 0.4%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감소세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1,728명으로 보고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겼지만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 되면 백신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시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미국은 모든 정부기관이 조기를 개항하면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Today, we mark a tragic milestone here in the United States. 1 million COVID deaths. 1 million empty chairs around the family dinner table. 미국 의회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누적 사망자 규모는 단일 국가에서 나온 수치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2위인 브라질이나 3위인 인도를 훌쩍 앞섭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유로 비만, 고혈압 환자가 많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백신 거부 정서가 폭넓게 퍼져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58% 증가한 8만 4천여 명으로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하순 이후 처음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가을이 되면 백신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are all going to have a lot more vulnerability to a virus that has a lot more immune escape than it even does today, and certainly than it did 6 months ago. 유럽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기준 유럽의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수는 20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사망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 200만 3,0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4월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1년 1개월 만에 200만 명 선까지 깨진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신규 사망자 수, 확진자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유럽 쪽은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 이외 지역의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미국과 아프리카만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14%와 12% 증가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기구 WHO 주간 팬데믹 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350만 명, 신규 사망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통계에서는 중국의 신규 감염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무려 145%나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로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인 RAT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가 검사 키트 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입국 1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시기는 6월 1일부터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됩니다. 또 입국 6, 7일 RAT 의무도 자가 신속 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됩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6월 1일부터는 만 12세부터 17세까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됩니다. 현재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간 만 6세 미만에 대해서는 격리가 면제되지만 격리 면제를 만 12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 보겠습니다. 개솔린 평균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5달러 91.9센트입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어제에 비해서 2.2센트가 상승해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 세워진 역대 최고가 6달러 7센트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갤런당 5달러 87.4센트를 나타냈습니다. 하루 만에 3.2센트가 뛰어오른 것인데 지난 2월 이후 오렌지 카운티도 역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29일에 세워진 6달러 29센트를 또 뛰어넘지 않을까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또 이게 걱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세운 갤런당 개솔린 최고가 6달러 29센트입니다. 한편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도 1.4센트가 상승해 오늘 현재 4달러 43.2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 슈프공보관은 필립스 월밍턴 정유소가 한 달 가까이 보수 작업을 계획하면서 로컬 지역 개솔린 가격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급난 해소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밀락 분유 제조사 에보트는 미시간주 공장 재가동 문제를 식품의약국 FDA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트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체 분유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2월 시밀락 분유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가동의 허가를 받더라도 미시간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시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이기까지는 앞으로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장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에버트사는 아일랜드 공장에서 매일 분유 제품을 공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영양음료 생산 라인을 유아용 액상분유 생산 라인으로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엠파밀 분유를 생산하는 경쟁사 레킷 뱅기처 그룹도 올해 초 분유 제품의 물류 운송 지연을 겪은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미국과 로컬 소식,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으로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5월 1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는 반짝더위 시작되겠습니다. 남가주 하늘은 종일 쾌청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높아져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 내외를 기록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남가주 하늘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되겠고 내일 낮 기온 3, 4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반짝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예년 기온으로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4도, 63도, 해안 지역은 77도, 5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7도, 낮 최고 기온은 69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8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405번과 만나는 지점 하플레인에 이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크레인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다중추돌 사고로 인해서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인까지 차단돼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알링턴 블루바드와 크레인셔 블루바드 만나는 사이입니다. 다음은 5번 노스 선상 웰던 캐년과 만나는 지점 대형 트레일러 관련 사고로 5번째 레인 통제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뭐 하십니까? 내일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내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무료 건강검진이 이어집니다. 무료 건강검진 행사,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푸짐한 사은품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건강박람회가 열립니다. 별일 없으신 분들은 다녀오십시오. 건강도 체크하고 이빨 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 이 한번 검사도 받으시고, 클레버케어가 주최하고 저희 라디오서울과 한국TV가 주관하는 제1회 커뮤니티 건강박람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올림픽과 베란다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이번 커뮤니티 건강박람회는 주최 측 클레버케어를 비롯해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한인가정상담소,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 MCCN, 굿네이버스, DNC 인터내셔널 등 타운 내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함께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참가자들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요. 행사장에 부스도 마련해서 참가자들에게 각 단체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홍보 그리고 푸짐한 구디백도 나눠준다고 합니다. 주최 측인 클레버케어는 혈압, 혈당, 안과 검진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커뮤니티 클리닉 MCCN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행사도 저희와 함께 했던 곳이죠. 네. MCCN은 치과 트럭을 동원해서 무보험자나 서류 미비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선착순 40명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크린 검사를 통해서 당일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행사장에서 검사를 받은 주민들 가운데 신경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의 경우 내일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후에도 신경치료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정신건강, 약물 중독에 관련된 정보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가정상담소도 부스를 마련해 가정상담소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세미나와 심리건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스트레스 해소볼, 지압용품, 세니타이저 등이 들어있는 구두백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가정상담소는 또 상담 분야를 확대했죠.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 있으시거나 혹시 스스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상담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DNC 인터내셔널은 건강박람회 참가자 중 메디컬 수혜 대상자들에게 무료 셀폰과 태블릿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공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무료 전화기와 무료 태블릿 제공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됩니다. 네. 내일 건강박람회 참가자들 가운데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를 모두 방문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왕식품에서 제공하는 이 스낵들, 그리고 리차드 호프만에서 제공하는 무료 타월, 그리고 쌀, 여러 가지 사은품 등이 또 제공된다고 합니다.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참가자 모두에게 푸짐한 사은품도 제공되는 이 커뮤니티 건강박람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올림픽과 베란다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5 50센트로 인상됩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 50센트로 인상된다고 주정부가 12일 밝혔습니다. 현재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이며 직원이 26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시간당 14달러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직원 규모에 관계없이 가주의 모든 사업체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주정부는 2016년 마련된 주법에 따라 해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왔으며 올 1월 마지막 단계로 직원이 26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 바 있습니다. 2016년의 임금법에 따르면 주정부의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종료된 후에라도 인플레이션 인상폭이 7%를 넘을 경우 최저임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는데 주정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표는 오는 7월에 7.6%의 인상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가주의 임금법이 마련된 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예산 담당 국장인 킬린 마티 보슬로 씨는 올 여름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앞으로 수년 내에 가주의 최저임금이 또다시 50센트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습니다. LA시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오르게 한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 4센트로 인상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으로 커진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서 181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뉴섬 주지사가 추진해왔던 개솔린세 환급안 그리고 렌트비 지원, 병원과 간호 인력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핵심은 115억 달러 규모의 개솔린세 환급입니다. 주의회에서 얼마 전에 주장했던 모든 사람에게 200달러 환급. 그런데 이게 아니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400달러씩 환급 거듭 밝힌 것입니다. 아울러 디젤 판매세도 유예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7억 5천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렌트비 관련 지원책도 있는데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27억 달러의 긴급 임대 지원금과 14억 달러 규모의 연체된 전기 수도세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500달러 보너스 지급을 위해서 또 다른 9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료, 양육비 지원금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인플레이션과 균형 있게 조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라며 이번 패키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겪는 주민들은 지원책을 환영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세금 환급과 감세 조치를 이렇게 쏟아내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안 for All College로 불리우는 이 프로그램은 UC나 칼스테이트 CSU 재학생 중에 6,500명을 선발해서 1년에 450시간, 주 15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동안 $7,000를 우선적으로 지급받고 봉사활동이 끝나는 1년 뒤 나머지 $3,000를 지급받습니다. 봉사활동은 학기 중에 진행되는 만큼 캠퍼스에 따라서 각 학점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봉사 장소는 공립학교나 환경문제 또는 식량지원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기관들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요 대학들의 졸업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대면 졸업식, 라이브 스트리밍 함께 진행됩니다. 대면 졸업식 참석자 인원수 제한을 완화하겠다라고 각 학교들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체 졸업식을 개최하는 USC를 필두로 UC 버클리 등 UC 계열 대학과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 스탠포드 등 주요 사립대학들의 졸업식이 6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이죠. USC가 종합대학으로는 첫 번째로 전체 졸업식을 열어서 학사, 석사, 박사 등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도 졸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UC 계열에서는 UC 버클리, UC 머시디스가 가장 먼저 졸업식을 갖습니다. UCLA는 오는 6월 9일 대학 우등생 시상식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단과별 졸업식을 갖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제15지구 LA 시의원이 어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 카루소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은 기자가 LA 시장 선거 관련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15지구 LA 시의원이 오늘 선거에서 중도 하차하고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리카루소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후보는 지난 수개월 동안의 선거 캠페인 동안 단 한 번도 유권자 지지율을 4% 이상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 가운데 1%가 부스카이노 후보를 꼽을 것이라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스카이노 후보는 성명을 통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LA시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했으며 리카루소 후보와 함께 시를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아시아계 연방 하원의원들이 줌 미팅을 통해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캐런 베스 가주 37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10일 아시아계 연방 하원의원들이 줌 미팅을 통해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캐런 베스 가주 37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주디추 가주 27지구 연방 하원의원과 테드 류 가주 33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줌 미팅에서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이 아시안 주민들이 애로를 겪는 교육 문제에 관한 법제도 관련, 인종차별 문제, 홈리스 해결 등에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risis after crisis, Karen has not only stood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is the best person. Karen Bass has voted for every single bill to fund homeless services, every bill to increase homeless funding. 캐런 베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본인의 며느리 등 가족 구성원들이 한인과 일본인 등 아시안인 만큼 아시안 주민들의 고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y daughter-in-law is Korean, but I have other Asian family members as well. My niece is Filipino. I have a niece that's Japanese. LA시 시장 선거 예선은 다음 달 7일에 진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벌몬길을 쭉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노점상들이 길에 잔뜩 있죠. 이 피코 유니언 지역인데요.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이 노점상들로 인한 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피코 유니언 주민들은 노점상들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노점상들이 인도를 막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피코 유니언 지역 전체에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코 유니언 주민들은 노점상들이 인도를 막아 차들이 빠르게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도로로 내려가 걸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해서 도로와 주차장 진입을 막기도 하고 쓰레기와 기름을 그냥 거리에 막 버리기도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홈리스들까지 가세해 인근에 텐트까지 치면서 노숙하는 등 피코 유니언 지역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는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실에 11가 12가 뉴햄프셔, 베랜도 등 주요 거리에서 정기적인 단속을 벌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코 유니언 주민인 캐슬린 차베스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노점상들로 인한 문제 하나 두 개가 아닌데 쥐와 바퀴벌레가 크게 늘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노점상들의 입장은 또 다르죠.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 시정부가 주의에 나서야 됩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4시 49분쯤 이가와 벌먼 에비니에 위치한 단층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곳은 한인업소들이 입주해 있는 스트림몰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 건물에는 스타벅스 건물도 있었습니다. 이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밖으로까지 불길이 보였고 한때 불길은 지붕 위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30여 명의 소방관이 진화 작업을 벌여서 다행히 30여 분 만에 불을 진압할 수 있었고 다른 업소나 다른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으며 오늘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제5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2022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총 25명을 선정해 1인당 $3,000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에세이 주제는 장기적인 학문, 직업 목표와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로 에세이와 신청서에 필요한 추천서, 증명서류와 함께 6월 3일까지 퍼시픽 시티뱅크 이 pcbss@paccitybank.com으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퍼시픽 시티뱅크 지점을 방문해 제출해도 됩니다. 수상자는 6월 27일까지 개별 통보하게 되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7월에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퍼시픽 시티뱅크 장학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210-2000번, 213-210-2000번으로 하면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오는 18일 LA 한인타운 내 한국교육원에서 열립니다. 5.18 기념재단 LA가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상인 대표와 5.18 푸른 눈의 증인 저자인 폴 코트라이트 씨가 강사로 출연합니다. 이갑산 범사련 대표는 유학생으로 LA에서 5.18 시기를 겪었고 당시 LA에서 민주학생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이 타운 내에서 한 500명인 체면 가운데 첫 항의 시위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LA 한인 400여 명으로부터 헌혈을 받아 LA 적십자사를 통해 광주로 보내려는 시도를 했고 당시의 헌혈운동은 주류 언론으로부터도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또 5.18 당시 평화봉사단 단원이었던 이 폴 코트라이트 박사는 나주와 광주를 오가면서 이 꼼꼼히 기록한 일기장을 근거로 이 5.18 푸른 눈의 증인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호감도는 지역별로 북미 한인들에게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이나 국제결혼 상대자의 최선호 지역도 북미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한국 내 10대 이상의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외동포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 수준이 가장 많은 57%였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는 22.9%, 낮다 10.4%, 전혀 관심 없다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지역의 재외동포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3개 지역을 꼽아달라고 물었을 때 북미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이었습니다. 3순위까지 모두 종합했을 때 가장 많은 83.7%가 북미를 꼽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과실 소송을 통해 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한도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의회가 12일 의료 과실 소송에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975년부터 가주에서는 의료 과실 소송에서 환자가 겪은 통증과 고통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한도를 $25만 달러로 제한해 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료 과실로 인해 부상을 당한 환자의 경우 통증 부분에 대해서 최고 $35만 달러까지 그리고 환자가 숨진 경우 유족은 최고 $5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보상금 한도액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꾸준히 늘어나 의료 과실로 부상을 당한 환자는 $75만 달러, 숨진 환자의 유족은 $100만 달러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매해 한도액이 2%씩 늘어납니다. 이 법안은 가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됐으며 주지사는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주에서는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본 의료 비용이나 임금 등 계산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금 한도를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겪은 통증이나 고통 등 계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한도를 최고 $25만 달러로 책정해 놨고 이 부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쟁거리가 되어왔습니다. 통증과 고통 부분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낮게 책정해 놓음으로써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료 과실 보험료가 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이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업계에서는 이처럼 의료과실 보상금의 한도액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내과의사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소송 비용 자체가 증가된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문제고요. 그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하이리스크 고위험군 어떤 수술을 하는 경우, 고위험군 환자를 다루는 경우는 의사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의료 비용 자체가 증가를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보험료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라이빌리티 보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 자체가 증가가 되고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이제 그 가장 걱정되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또 의사가 문제가 된 의료 행위 후에 환자에게 미안함이나 후회하는 발언을 한 것이 후에 소송에서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을 우려해 의사와 환자 간의 교감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 마이애미 히트가 필라델피아 76서스를 꺾고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정규 시즌 1위 마이애미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4위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99대 9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마이애미가 동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장 먼저 결승에 진출한 팀이 됐습니다. 이제 동부조 결승에 올라서 상대팀을 기다리게 됩니다. 미러키와 보스턴 두 팀 중에 한 팀 승자가 올라오겠죠.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가 32득점, 리바운드 8개로 팀 승리에 앞장선 가운데 맥스 스트러스도 20점, 리바운드 11개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76서스는 조엘 엠비드라는 훌륭한 선수,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의 제임스 하든이라는 걸출한 NBA 스타를 도중에 트레이드해서 대권에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한 감독은 닥 리버스 감독입니다. 참 닥 리버스 감독 요 곱이 넘을 듯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클리퍼스 때부터 그랬죠. 보스턴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클리퍼스에 왔는데 고비를 못 넘고 매번 플레이오프 목전에서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1위 피닉스 선스가 댈러스 매버릭스의 일격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이 댈러스 홈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댈러스가 피닉스를 113대 86으로 꺾었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 3패, 동률이 된 두 팀은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컨퍼런스 결승 진출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 열리죠. 댈러스에서는 33득점을 혼자 넣은 루카 돈치치가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8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하면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루카 돈치치는 정말 보면 볼수록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한편 피닉스는 가드진의 실책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데빈 부커, 크리스 폴 각각 실책을 8개, 5개나 했는데 데빈 부커 선수가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와서 그닥 활약을 잘 못해주고 있는 것, 피닉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피닉스와 댈러스는 현재 3승 3패 동률입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전에서 리그 21호 골 등 엄청난 활약으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북런던을 들썩이게 한 활약에 전문가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득점 선두 살라흐를 한 골차로 추격하며 기세가 오른 손흥민은 후반 27분 감독의 교체 지시를 아쉬워할 정도였습니다. Not angry, just disappointed because I came off, but I move on and Sunday another game. 경기 후 BBC와 각종 매체 그리고 해설자 게리 데빌 등 손흥민의 대활약을 향한 전문가들의 극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글렌 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No penalties for Son. 21 and no penalties. That's some going. It really is. Normally 토트넘 경기를 직관하러 간 한국인 관중은 현지 팬들에 둘러싸여 잊지 못할 환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팬으로 알려진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라일리의 감동적인 페널티킥 행사까지 함께하며 손흥민은 아스널전을 자신의 경기로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문영기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골 행진이 이어지면서 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를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BS 소식입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이 아스널 진영을 파고들다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손흥민의 단짝 케인은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케인은 전반 37분에 머리로 아스널 골문을 또 한 번 열었습니다. 아스널을 정신없이 몰아붙인 토트넘은 후반 2분 손흥민의 쐐기골로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Heung-min Son will be defined as a big game player for Spurs. He always does it on the most important of occasions.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은 4위 아스널과의 승점 차를 1점으로 좁히며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It's always good to win, but especially this derby means a lot, and we can close the gap. And I mean, this game was really tastes nice. 최근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리버풀 살라흐와의 리그 득점왕 경쟁에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6골 차였는데 살라흐가 4경기째 골 침묵에 빠진 사이 격차가 순식간에 한 골로 줄었습니다. 이 기세라면 역전에 성공해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가능해 보입니다. You spent a lot of energy to make a substitution, to give them a bit of rest, for sure. He promised me on Sunday and to score. 이제 남은 리그 경기는 2경기. 득점왕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 8명의 이름을 올리는 기쁨도 맛봤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팔꿈치 부상으로 팀 수비 전력에서 빠진 이 필라델피아의 브라이스 하퍼가 공격에서 홈런 포함 장타 2개를 때려내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팔꿈치 인대 파열 판정을 받아서 이제 수비는 안 하고 지명타자로만 출전하는데 그 와중에도 장타 2개 홈런까지 치면서 팀 승리를 이끈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상대팀이 다저스입니다. 어제 LA 다저 스테디움의 방문 경기를 온 필라델피아의 브라이스 하퍼가 3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4타수 2안타 홈런 하나 3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이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하퍼 같은 경우 이렇게 부상인데도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을 받게 됐네요. 오른쪽 팔꿈치 인대 파열을 진단받아서 우익수 대신 지명타자로 나선 하퍼는 1회초 첫 타석에서 다저스의 타일러 앤더슨의 커터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7호 선제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5대1로 앞선 5회 1사 3루 기회에서는 두 번째 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좌익수 옆으로 굴러가는 평범한 타구였는데 브라이스 하퍼가 2루까지 전력으로 뛰면서 2루타로 만들어냈습니다. 9회 초 1사 말루 마지막 타석에서는 데니얼 허드슨이 폭투를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가 다시 8대7로 앞서가는 그런 또 무시무시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왜 허드슨은 폭투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실점을 많이 하는 선발 투수 왜 이렇게 오래 타일러 앤더슨을 마운드에 놔뒀는지, 아무튼 어제는 다저스 코칭 스태프들이 큰 비난을 받던 하루이기도 했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이 브라이스 하퍼의 활약에 힘입어 LA 다저스의 난타전 끝에 9대7로 승리했습니다. LA 다저스의 9대7, 7대9로 뒤지고 있던 9회 말 공격에서 무사말루, 그냥 방망이 갖다만 대도 그냥 안타를 칠 수 있는 무사말루 상황에서 후속 타자 3명이 모두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인타운 올림픽과 베렌도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커뮤니티 건강박람회가 열립니다. 무료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푸짐한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한인타운 올림픽과 베렌도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리는 건강박람회, 커뮤니티 건강박람회, 많은 분들의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를 새롭게 예쁘게 꾸미고 새로 오늘 첫 방송을 하는 관계여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